이 싸구려 선동가를 우린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환입니다. 오늘은 뜬금없이 등장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인터넷과 유튜브 안에서 세월호와 관련된 무엇인가 밝혀진 듯한 구구들 사이에서 호들갑을 떠는 걸 보고 제가 뭔가 하고 들여다봤습니다. 영락없이 성땡중이가 드디어 밝혀진 충격적 진실, 이런 썸네일에 세월호 희생자 리본 상징을 올려놓고 세월호 사건의 어떤 진실을 밝힌 듯 성땡준의 취미인 어그로를 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성땡준이가 어떤 소리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사회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가 굉장히 조금 쉬운 사회 아닌가? 감정의 사회, 감정을 정치에 이용한다고 서론을 이끌고 있죠. 뭐가 엄청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성땡준이 거짓말이 시작됩니다. 자, 기사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뉴스 플러스라고 하는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그 언론사에서 이번에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자, 기사 한 가지가 났는데요 라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언제 기사인지 자세히 밝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2018년 5월 10일 뉴스 플러스라는 인터넷 뉴스 기사였습니다. 2018년 5월 10일자 기사를 방금 나온 속보처럼 연기를 시작합니다. 성재준의 연기를 계속 보시죠. 광화문에 지금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그 텐트가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텐트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이라고. 그래서 또 찾아봤습니다. 보이시나요? 광화문 세월호 텐트는 작년 3월 18일에 철거되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언제 어디서부터가 거짓말인 이 이야기를 아무런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34만 구독자를 둔 유튜버가 책임감도 없이 그냥 내뱉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10일 기사가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사가 사실이라면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2년이 지난 이 기사를 왜 이 시점에 꺼낸 것이고 뭔가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이 있는 듯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2년 전 사건을 꺼냈고 구구 세력들이 2년도 지난 이 기사를 마구마구 퍼나르고 있다는 것이죠. 구구 보수들이 입에 침이 마르게 하는 이야기가 있죠. 우파는 메시지를 공격하되 메신저는 공격하지 않는다. 세월호 침몰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유가족을 공격하는 것은 메시지를 공격하는 걸까요? 메신저를 공격하는 걸까요? 그리고 4.15 총선을 몇 주 남기지 않는 이 시점에 이런 먼지 쌓인 기사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은 성땡준이가 말하는 이것 때문인 거죠. 사람들의 이성적인 판단이 해이해졌었던 그 순간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텐데, 자신이 그 말을 하면서 자신 스스로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 사건을 꺼내든 성땡준,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제부터 성땡준의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제가 확실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칭 시사평론가 성땡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가지 문화적인 요소들을 동원해가지고 억지로 우리의 감정을 이제 부풀어 오르게끔 만들고, 수많은 문화적 요소로 우리의 감정을 억지로 끌어올렸던 시절이 있었죠. 박정희 독재 시절 이런 포스터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독재 시절 그 당시 건전가요라고 내가 돈 주고 산 카세트 테이프나 LP판 속에 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건전가요가 꼭 들어있었죠. 이게 성땡준이가 말한 그 감정이라는 것의 가장 좋은 예가 될 것 같네요. 또 보실까요? 이 감정에 입각해가지고 결정을 내렸을 때 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에 균형을 맞추지 않고 결정을 내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보지 않았습니까? 너무 나라를 사랑하는 감성 때문에 이성을 잃고 독재를 하다가 최후를 맞은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건가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이 가장 적절한 예가
아닌가요? 또 보실까요? 그 도덕성.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높은 도덕성에 의해 가지고 혹시라도 그 도덕성에 훼손이 되는 건 아닐까 염려하게 됐고 주저하게 됐다라는 거. 이 기자가 기자로서의 본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그 이유 자체가 그 상징물이 갖고 있는 도덕성 때문이었다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조금 한편으로 아쉬운 마음이 좀 듭니다. 그럼 이 기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정희 대통령이 200여 명의 여인들을 불러서 즐기시던 그 사건을 이 칼럼니스트도 엄청난 고뇌 끝에 그 엄청난 도덕성이 필요한 그 자리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짓을 했다고 고발하는 이 칼럼을 쓰지 않았을까요? 또 보시죠. 씨의 부인이 힘들다면서 남편과 결국에는 헤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 사태와 관련돼 가지고 도덕성이라는 것은 완전히 지금 상실이 돼버렸죠. 가정의 파탄을 얘기하면서 또 도덕성의 문제를 한 번 더 끄집어냅니다. 박정희 독재 시절에 김삼하란 여배우가 있었어요. 기사를 보실까요? 이 기사의 내용은 유부녀인 이 배우를 남편과 강제 이혼시키고 결국에는 미국으로 보내버렸다는 그 인물이 구구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웅처럼 떠받드는 바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고 이 기사에 확실하게 나와 있네요. 충격적이죠? 영상 하나 더 보실까요? 그 어떤 상징물을 지금 세워놓은 그 자리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건 정말 충격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럼 박정희 대통령의 전국의 그 많은 상징물들은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제가 굳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역사 속에서 꺼내서 이야기하는 것은 2년이 지난 가십거리 기사를 꺼내서 4.15 총선에 이용하려는 극우 세력들의 전술이 뻔히 보였다라는 것이죠. 북한 공산당을 가장 싫어하는 극우들이 꼭 공산당에 선전선동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극우들의 프로파간다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로파간다는 특정한 사상적 노선이나 파당적 의도에 따라 대중의 사회적 태도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정보나 이론을 말합니다. 이 프로파간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세력이 극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준 미달의 이 자칭 시사평론가,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아나무인식으로 자신의 어그로를 끌 수 있는 소재로 우파 코인만 받아내려는 이 싸구려 선동가를 우린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꼭 극복합시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